안녕하세요, 운동대장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걷기, 수영, 러닝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러닝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바로 지방을 사용하는 방법. 몸에 지방은 쌓여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몸이 어떻게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지 그 원리와 실천 방법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저장한 에너지원인 지방을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은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혈당은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면서 지방을 쓰기 위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때 활성화된 효소가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인데 이 효소는 지방세포 속의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놀로 분해해 에너지를 전환시킵니다. 이처럼 몸의 주요 연료가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을 연료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은 공복 시간이 12시간에서 18시간 이상 유지됐을 때 활성화되며 많은 연구에서도 이 전환은 공복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밝혀졌습니다. 공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의 전환을 유도하는 기회입니다. 이때 인슐린 수치가 조절되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잦은 식사와 간식으로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세포는 점차 이에 둔감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며 지방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확보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되고 포도당 처리 능력이 향상되며 동시에 체지방 연소 효율도 높아지는 이중 효과가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 공복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대사 건강 회복에도 핵심 전략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했을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만 식사하고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는데 체중은 평균 3%가 줄었고 체지방 양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인슐린 저항성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육량이 큰 감소 없이 지방만 감소하였고 공복 시간을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유지한 그룹은 간 내 지방이 줄어들었고 간 기능 지표인 ALT, AST 수치도 개선되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 이상으로 내장 지방 감소와 장기 기능 회복까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는 수천 명의 식사 패턴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식사 횟수가 적고 공복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BMI 수치가 낮고 복부 비만율도 낮았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통찰을 남긴 조사였습니다. 중요한 건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공복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결국 전략으로 먹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공복이 길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육도 줄어들고 피곤하지 않나요? 여성은 생리불순이 생긴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에서 논의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칼로리를 줄이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복을 오래 유지하면 몸은 생존을 위해 대사 속도를 늦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대사 정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체지방을 잘 연료로 쓰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트슨 교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됐듯 지방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때 대사량은 유지됩니다. 핵심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에너지 활용 체계를 지방 중심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빠지지 않나요? 공복 중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까지 하지 않는다면 근육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복 운동은 저강도 운동으로만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를 하고 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한다면 근육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오히려 체지방만 빠지는 체형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은 호르몬 주기와 에너지 균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주기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리 직후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배란기, 생리 전, 공복 시간을 짧게 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몸이 그걸 쓸 줄 모른다면 지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지방을 꺼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시간은 지방을 연료로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인슐린이 내려가고 몸은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운동보다 먼저 필요한 건 몸의 연료 체계를 바꾸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무작정 굶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땐 제대로 먹고 먹지 않을 땐 확실히 금식하는 것.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지방은 저절로 빠지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체지방 감량 전략입니다. 그런데 처음 공복을 시작하면 중간에 식욕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땐 공복이 끝난 시점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추천합니다. 이게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자극해 배고픔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올리브유를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은 냄새와 맛도 역해서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괜찮은 올리브유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방산의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졌고 365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관리한 산도가 평균 0.5 이하로 아주 부드럽고 산화 방지를 위해 고급 유리병에 담긴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중요한 공복 후 첫 한 스푼으로 가장 적합한 고품질 지방이에요. 몸에 좋은 지방을 먹으므로 공복을 유지하면서도 식욕을 줄이고 체지방은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공복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